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 나가는 동안 우리 이완수 대표님께서도 새로운 청년의 기준을 저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년의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65세죠. 65세라고요? 네, 저희 시골에 가면은 네. 청년의 회장님이 65세입니다. 그 어디죠? 저희가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청양- 성황리. 청양 가면은 저는 그러면은 거의 뭐 거의 영유아 그렇죠. 수준. 청소년기죠. 청소년기. 뭐 폭주하는 예. 청소년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는 돼야 저희는 청년의 회장을 합니다. 아, 정말 예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요. 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예, 청년도 아닌 예, 영유아 청소년으로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이렇게 하루 만에 네, 무슨 일 있었어? 네, 시원하게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파월 느낌. 뭐 무슨 일 있었어? 완전 이건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금융 지표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이제 결국 어제 이제 빅테크 아마존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가 다 일을 해냈고요. 정유주 빼고 다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지금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다른 거보다 지금 국채 발행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계획을 올해 정부가 예산안을 좀 적게 잡는다. 네. 그 감축해서 잡는다. 그런 부분이 계속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한 42,000, 43,000달러에서 좀 안정화를 갖고 있고요. 유가가 이제 한 73달러까지 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조금 더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 지표도 여러 가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간단하게 두 개만 볼게요. 왼쪽에 신규 실업 보험 청구 청구 건수 건수. 네, 주간 22만 4천 건인데 많이 올랐어요. 전주가 21만 4천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만 건이 더 올랐는데 이게 11주의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네. 노동시장이 조금 둔화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주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ISM 그 1월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49.1까지 올랐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지난주에 한 47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2022년 5월에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조업이 그렇죠. 조금씩은 좋아지고 예, 있는 거죠.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아마 이제 연착륙, 예, 그 다음에 노동시장 둔화 이런 것 좀 기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고 기업들 이슈로 보자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2% 넘게 올랐던 것도 호재도 있었어요. 네, 호재라고 해야 될지 이것도 참 난감해요. 왜요? 왜냐하면 중국 맞춤형 신형 AI 반도체를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H20이거든요. 네. 가격이 이제 그 12,000달러에서 15,000달러 정도로 하겠다. 근데 요게 보면 중국 화웨이가 출시한 910B라는 그 반도체가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예, 수준은 이제 성능은 비슷한데 이건 한 2만 달러 수준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가격도 좀 싸게 해서 1분기에는 일부 고객에게 제공하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사실 작년 10월부터 미국이 지금 이것을 계속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 내 AI 반도체를 이제 미국이 규제하기 전에는 네. 거의 엔비디아가 90%를 점유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유율을 다시 갖고 올 수 있을지 아니면 정부와 또 갈등이 더 이어질지 네. 예, 그 상무부의 그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은 나오기만 하면 자기는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시는 했으나 네. 이게 또 과연 중국에 제대로 판매가 그쵸, 네. 될 수 있는 그 루트가 막히지 않을지도 네. 지켜보겠습니다. 테슬라 네. 중국에서 공장을 또 만든다고요? 네, 중국이 아니라 이제 중국 CATL 농더스다이죠. 아. 이 회사의 생산 장비를 구매해 갖고 미국에서 그 LFP죠. 그 리튬 인산철 기반 배터리를 네바다주에서 생산을 할 거다.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예. 중국산 이런 뭔가 부품, 소재 이런 거 가지고서 미국에서 공장 짓는 거 뭐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부품하고 소재를 네. 조립한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이 생산 장비를 들고 온다는 거예요. 기술하고 그거는 생산 장비. 괜찮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이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은 결국 중국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렇죠. 정치권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싸거든요. 싸고 좋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들고 와갖고 아마 연방정부하고 지방정부와 갈등이 얘기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대신 이제 주가는 좀 한 0.84% 올랐는데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테슬라 지분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0.87%를 갖고 있었는데 0.98%까지 늘리면서 다른 것보다 전기차 판매량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더 네. 이제 싸진 주가를 더 네네. 사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한쪽에서는 걸. 사고 있고 한쪽에서는 팔고 있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는 썬파워. 네, 썬파워 회사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그 주거용 태양광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어제도 제가 그 말씀드렸던 플러그 파워와 같은 상황이에요. 주가가 2021년 말에 $50까지 갔다가 지금 3.7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회사들이 다 이제 망가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은행이죠. 은행이 그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을 면제를 연장을 해주겠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주유 주주로부터 2천만 달러의 자금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문제가 좀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어제 22%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썬파워 말고도 뭐 플러그 파워 그다음에 블룸에너지 등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들이 그러니까요. 가장 문제가 유동성 문제거든요. 지금 고금리 때문에 이제 버티질 못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은행권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계속 지금 도움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 갖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은 이쪽 분야도 금리 인하에 좀 수혜를 좀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플러그 파워가 이제 정부에서 대출해줬다 뭐 이런 그쵸. 내용으로 네. 뭔가 좀 힘들었던 그런 네. 금융에 있어서의 개선이 나타났는데 그쵸, 네. 썬파워도 썬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소식이 네. 함께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 또 주가 더 네, 빠졌죠. 오늘 한 11%더 떨어졌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의견과는 달리 아무래도 작년에 있었던 지역은행 파산 사건이 또 부활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여기 말고도 이제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도 한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뭐 PNC 파이낸셜도 한 3.8% 여기다 웰스파고까지 한 2.17% 좀 하락하면서 은행권들이 혹시나 지역은행 파산 사건이 또 부활할까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돼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주르륵 이어졌습니다. 현재 구간 아마존의 주가는 8% 올라가고 있고요. 애플 주가가 장 마감 후에 제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했는데 1.5%, 메타는 14% 여전히 급등입니다. 하나씩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애플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시장 전망치가 매출이 사실 이제 1,118 죄송합니다. 1,180억 달러였는데 네네. 너무 규모가 커갖고 근데 나온 게 실제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 1,195억 달러로 네. 사실 다 이제 전망치가 다 상회를 했어요. 그쵸. 상회를 했는데 조금 이제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은 중국 매출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한 230억 달러를 전망했었는데 2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사실 이제 장 외에서 이제 시간 외에서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고요. 예상되는 것은 올해도 지금 대만의 이제 TF 증권이라는 곳에서 올해도 중국 매출은 한 30-40% 정도 더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오늘부터 이제 비전 프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시가 돼 갖고 이제 그 전달이 되는데 지금 사전 계약 대수가 20만 대를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요거에 대한 게 조금 더 나중에 시장을 좀 어느 정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매출을요. 그리고 폴더블 폰하고 이제 이 AI 폰을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되면은 매출이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플은 중국에 대한 그 매출 전망하고 그다음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개가 지금 겹쳐 있으니까 이걸 지금 보면서 아마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자, 이어서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실적도 좋았어요. 네, 아마존은 일단 예상치만큼 충분히 나왔고요. 네. 매출 전망도 우리가 한 1,659억 달러를 했었는데 1,700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네. EPS도 한 0.8달러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1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EPS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4,900달러, 900%가 올랐습니다. 4,900%. 예, 작년에는 거의 0.02달러가 나왔거든요. EPS가. 그러니까 작년에는 거의 적자를 이제 면한 수준이었는데 네네. 2023년 4분기는 거의 1달러로 이걸 전환시켜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크게 반영이 됐고요. 다른 것보다 지금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지금
2,100억 달러를 지금 전망을 했었는데 2,400억 달러까지 전망이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 이제 프라임 이제 비디오죠.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광고 이제 매출 확대를 기대했는데 일단 광고는 그냥 1,470억, 147억 달러입니다. 147억 달러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시장에 좀 좋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전망치를 본다면 이제 일단은 작년에 2만 7천 명을 좀 해고하면서 비용 절감이 일단 됐어요. 그리고 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한 32% 정도를 지금 시장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죠. 이 정도면은 매출 확대는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쪽에서 지금 가입자 수가 2억 명을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2024년도에도 더 좋게 반영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이던스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급등하고 있는 메타입니다. 예. 매를 벌었던 메타가 이렇게 100조가 될 줄 몰랐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언제 매를 벌었나 기억도 안 나요. 네. 네. 매출이 381억 달러를 전망했는데 401억 달러가 났습니다. 그리고 EPS도 한 4.96달러를 전망했는데 5.33달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끝나고 나서 5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처음으로 배당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0.5달러. 이게 이제 가장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사 이래 처음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것보다 일단은 광고 수익이죠. 광고 수익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수도 증가했고요. 이 두 개가 합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 것 같고요. 그렇죠. 가장 큰 것은 일론 머스크 X가 사고가 나면서 그렇죠. 유태인 발언도 하시고 뭐 기타 등등 하다 보니까 어부질이. 예, 네. 이쪽으로 좀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메타가 그러니까 저도 인스타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사실 거의 뭐 사용을 안 하지만 요즘에 들어가 보게 되더라고요. 네. 페이스북도 그렇죠. 네. 신기하게 활성이 돼 있어요. 많이 돼 있어요. 네. 약간 어르신들만의 세계가 거기서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어르신 청년들이죠. 65세. 아, 그죠. 예, 청년분들. 5, 60대 청년분들의 네. 세계가 그쪽에서 펼쳐지고 있어서 약간 그쵸.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 듣고 싶을 때는 거기 가서 글을 보곤 하거든요. 네. 요즘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트위터에서 페이스북하고 이쪽으로 좀 많이 바뀌는 느낌이라 맞습니다. 그런 그런 이제 영향도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가입자 수라든지 광고 수익 증가를 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 작년에 2만 1,000명을 해고를 했어요. 그렇죠. 네, 비용을 확 줄였죠. 거의 뭐 가장 많이 했어요. 그 빅테크 중에서. 그래서 구글이 한 12,000명 정도 해고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1,000명 정도 했는데 여기 네. 2만 명 정도를 해고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라든지 AI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보면 이제 게임 VR 장치인 퀘스트 3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가 올해 이제 생성형 GPT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대를 해서 이쪽으로 좀 전환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메타버스와 관련돼 있어서 게임 업체들과 요 기기에 대한 판매량을 지금 늘리고 있어 갖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올해 이제 상반기 가이던스에 되게 호재로 좀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또 시간 외에 메타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실적 발표한 기업들 몇 가지 좀 있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알려주실 거 있으십니까? 요 뭐 넘어가시죠. 네, 한번 알겠습니다. 요 제가 화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일정 보겠습니다. 네, 일정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셔야 될 게 미시간대 1월 그 인플레이션 기대치죠. 1년하고 5년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얼만큼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요거에 따라 또 연준이 3월 기준금리에 반영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들은 기업들은 엑슨모빌하고 쉐보론 같이 일단은 정유주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쁘게 또 미국 시장의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 내용까지 쭉 정리해 주셨고요.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